2019년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11월부터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우한이 봉쇄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2026년 그는 한반도를 지목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분단이 끝난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미친 소리라고요? 나사도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감지된 비정상적 중력 변동, 500년 만에 행성 정렬과 일치하는 이상 현상, 공개되지 않은 내부 문서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그가 예언한 첫 번째 변화까지 2달.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왜 세계 억만장자들이 벙커를 짓고 있는지, 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는지, 왜 하필 지금 한반도가 주목받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이 영상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5년간 전 세계의 재앙을 예언해온 어떤 프로그램도 한국의 미래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금기가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을 맞춘 그 소년의 이름, 그가 읽어낸 고대 문서의 정체, 나사가 숨기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2026년 3월부터 시작되는 한반도의 대전환. 준비되셨습니까? 그 소년의 이름은 아비갸 아난드입니다. 인도 출신, 올해 21살. 하지만 그의 여정은 7살에 시작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그는 베다를 읽었습니다. 베다는 5000년 전 인도 현자들이 기록한 우주의 설명서입니다. 별의 움직임, 시간의 흐름, 문명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난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직접 해독하며 자랐습니다. 스승들조차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 같다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별자리 운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 점성술은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느냐만 봅니다. 태어난 달에 따라 12가지로 사람을 나눕니다. 재미로 보기엔 괜찮지만 정밀함과는 거리가 됩니다. 베다 점성술은 다릅니다. 실제 행성들의 천문학적 좌표를 계산합니다. 토성이 어느 각도에 있는지, 목성이 어떤 궤도를 지나는지, 달의 교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든 것을 수학으로 풀어냅니다. 현대 천문학과 같은 데이터를 쓰되 해석의 틀이 다른 것입니다. 나사가 행성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과 베다 점성술의 계산법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인들이 망원경 없이 이 정밀함에 도달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경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난드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2019년 8월, 그는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11월부터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2020년 3월에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석 달 후 우한이 봉쇄되었습니다. 그의 영상 조회수는 수천만을 넘겼습니다. 2021년, 그는 경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전반기,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지목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입니다. 두 번은 행운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패턴입니다. 아난드는 예언자라는 호칭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그저 하늘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별들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고 문제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그가 올해 초 공개한 분석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명 전체의 재구성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 재구성의 신호는 이미 하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9월 사이 5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행성 정렬이 시작됩니다. 500년.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9월 사이 하늘에서 세 개의 거대한 힘이 만납니다. 토성, 목성, 그리고 라후. 라후는 달의 북쪽 교점으로 베다 점성술에서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림자 행성입니다. 이 셋이 특정한 각도로 정렬되는 일은 500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열이 나타났던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0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중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질서 전체가 뒤집어진 시기입니다. 그 이전 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제국이 쇠락하던 시절과 맞닿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패턴이 너무 선명합니다. 베다 철학에는 이런 시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프랄라야. 흔히 파괴라고 번역하지만 본래 의미는 다릅니다. 낡은 것이 물러나고 새 것이 들어서는 전환의 시간입니다. 농부가 새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프랄라야는 우주가 문명에게 보내는 갈아엎음의 신호입니다. 프랑스 혁명 직전 귀족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소련 붕괴 전날까지 그 제국이 무너지리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난드만 이 정렬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관측 데이터에서 이상한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반부터 태양계 내 중력 변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성들의 배열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들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 예측을 벗어난 기상 패턴, 증가하는 지각 활동,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과 고대 지혜가 말하는 것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지금, 지도 위 한 지점이 다른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파괴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환의 에너지입니다. 아난드가 문명 재구성의 시작점이라고 지목한 바로 그곳, 한반도입니다. 왜 한반도일까요? 아난드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올해 행성 배열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이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파괴의 기운이 아닙니다. 재탄생의 기운입니다. 그는 한 인물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수성과 목성의 강한 영향 아래 태어난 사람. 수성은 소통의 행성입니다. 목성은 확장과 지혜의 행성입니다. 이 두 힘을 동시에 가진 인물은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비전으로 시대를 이끕니다. 아난드는 이 인물이 기존 정치의 문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열된 것을 모으고 막힌 것을 뚫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그런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물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3월에서 5월 사이 한반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북쪽의 고립 정책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체제 유지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역사상 모든 고립 체제는 결국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이 시기에 전례 없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평생 꿈꿔왔던 그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보고 싶어 했던 그 광경,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자원이 만납니다. 8천만 민족의 역량이 하나로 모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혁신의 중심지가 된다고.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통일이라는 촉매가 더해지면 그 도약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21세기 후반, 세계는 한국어를 배우려 할 것입니다. 한류가 문화를 넘어 경제와 기술까지 지배하는 시대. 그 시작점이 올해입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빛을 발하는 동안 지도 위 또 다른 거인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십 년간 팽창만을 거듭해온 제국, 그 거대한 몸집이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국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몽골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거대한 힘이 어느 순간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아난드는 올해 그 순서가 중국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2월에서 4월 사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규모 디지털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고위층의 비자금, 해외 은닉 재산, 수십 년간 감춰진 부패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차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감시 시스템이 이번에는 권력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것이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번집니다. 은행들이 인출을 막고 수백만 명의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갇힙니다. 2997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고통이 10배, 100배로 확대된 것이 중국 전역을 덮칩니다.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미래가 사라진 중산층, 그들의 절망이 거리로 쏟아질 때 어떤 군대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영토에서 일어납니다.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동시에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분리 독립의 열망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였던 제국이 순식간에 15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거대함이 영원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혼란은 동아시아 전체의 지형을 바꿉니다. 수십 년간 북한을 지탱해온 후견국이 자신의 위기로 정신이 없을 때 한반도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공간을 얻게 됩니다. 한쪽의 몰락이 다른 쪽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말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경고는 정치와 경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프랄라야의 에너지는 인간 세상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발 아래 깊은 곳에서 수백 년간 쌓여온 압력이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수백 년간 쌓인 압력을, 천천히 움직이는 지각판의 긴장을, 언젠가 터져야 할 에너지를, 그리고 올해 그 기억이 깨어납니다. 아난드가 가장 조심스럽게 언급한 예언이 있습니다. 6월, 일본 열도를 강타할 대지진입니다. 규모 9.2,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크기입니다. 30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 도시들을 덮칩니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시 위협받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는 서로 얽혀 있고 부품 하나가 멈추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이웃의 재난은 곧 우리의 재난이기도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함께 쓰러집니다. 같은 시기 동남아시아도 흔들립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에 파괴적인 지진이 덮칩니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사원들이 무너지고 수력 발전댐들이 붕괴 위험에 처합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미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국경을 넘는 난민 행렬이 시작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 지대는 지구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산들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분출이 이어집니다.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어 햇빛을 차단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농작물이 타격을 입습니다. 역사상 대규모 화산 폭발은 늘 시대의 전환점과 함께했습니다.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 이후 여름이 사라진 해가 왔고 그것이 산업혁명을 앞당겼습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신호가 있는데 왜 우리는 뉴스에서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입니다. 지하 벙커 건설 업체들의 주문량이 지난 2년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매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자급자족 농장에 투자하고 생존 기술 훈련을 받고 오프그리드 생활을 준비합니다. 뉴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난드는 프랄라야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파괴 뒤에는 반드시 재창조가 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물질만을 뒀던 시대가 끝나고 공감과 연결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술들이 해방됩니다. 소수가 독점하던 에너지가 모두에게 열립니다. 자급자족 공동체들이 새로운 사회의 뼈대가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것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두레와 푸마시, 마을 공동체의 전통이 우리 피 속에 있습니다. 현대화 과정에서 잊혀졌던 그 가치들이 다시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 탐욕이 아닌 나눔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이 다시 답이 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대응은 선택입니다. 명상과 기도로 내면의 평화를 기르십시오. 가족과 이웃과의 유대를 단단히 하십시오. 물질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마비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어둠의 도구입니다. 지혜로운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8월 8일, 아난드가 말하는 마르코 제로.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고진감래. 고통이 다하면 단 것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둠은 새벽 직전의 가장 깊은 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고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해 주십시오.